네,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승기를 잡고 있다면서 집중 공격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잠수함을 이용해 이란 전함을 격침시켰다며 관련 영상도 공개했는데요. 워싱턴 전호윤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인도양 해역을 지나던 이란 해군의 호위함에 거대한 물기둥이 치솟습니다.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인 함정은 얼마 지나지 않아 침몰했습니다. 미국은 이란 함정을 향해 고속 잠수함에서 어뢰를 발사했으며 어뢰로 적군 함정을 격침시킨 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은 최소 8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An American submarine sunk an Iranian warship that thought it was safe in international waters. Instead, it was sunk by a torpedo. Quiet death. 페그세스 국방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했던 이란 부대 지휘관을 사살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과 관련해 자비 없이 승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미 20척 이상의 이란 선박을 공격하거나 해저로 침몰시키는 등 이란의 주요 해군 전력을 무력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합동으로 이란 영공도 장악하고 있다며 며칠 안에 아무런 저지 없이 영공 장악을 마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의 방공망을 무력화해 미군과 이스라엘군이 이란 영공에서 자유롭게 공격을 펼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은 공격과 방어 측면에서 필요한 탄약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고 앞으로 이란 내륙으로 더 깊이 타격을 가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상군 투입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Well, they're not part of the plan for this operation at this time, but I certainly will never take away military options on behalf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r the Commander-in-Chief. 한편 미국과 합동작전 중인 이스라엘은 이란 테헤란 동부에 있는 군 복합시설에 100대 이상의 전투기를 동원해 250여 발의 포탄을 투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이란에 대한 공격은 해상과 영공에 이어 육상 작전으로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쓰러진 상태에서 주먹을 휘두르고 있다고 비유했습니다. 전세가 이미 기운 만큼 이란이 저항 의지를 접고 백기투항해야 한다는 엄포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오늘로 닷새째를 맞고 있습니다. 이란의 심장부 핵시설이 피격됐고 전 세계는 3차 5.1 쇼크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네, 이 전쟁 이면을 두고 기획된 시나리오라는 의혹도 커지고 있는데요. 국제부 강은나래 기자와 함께 현재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저희가 오프닝에서 얘기한 대로 이게 이번 전쟁의 배경 관련된 논란이 좀 일고 있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이게 수십 년간 설계해온 시나리오의 결말이란 분석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근거입니까? 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번 무력 공격이 철저히 기획됐다 이런 의혹입니다. 실제로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1992년부터 이란이 5년 내 핵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30년 넘게 국제사회에 이런 경고를 보내왔습니다. 예. 사실 이게 2003년에 이라크 전쟁 당시를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예. 실체 없는 정보를 제공해서 미국이 개입하게끔 만들었던 그 사례와 판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란의 임박한 공격 징후가 명확히 입증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 하메네이 암살로 보복을 유도하고 미국의 군사력을 빌려서 숙적을 청소하려는 이스라엘의 대리전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공격의 정당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연일 정당 방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을 향한 암살 시도 배후에 이란이 있었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는 한마디로 정당방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하메네이가 사망한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가 나를 잡기 전에 내가 먼저 친 거다. 과거에 자신을 암살하려고 했던 배후에 이란이 있다고 확신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먼저 치지 않았으면 이란이 우리를 공격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번 작전이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거였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공격의 근거가 된 임박한 위협이 정말로 실제로 있었느냐를 두고는 미국 안에서도 논란이 계속 커지고
커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발언을 번복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같아요. 행정부 내부에서도 메시지가 좀 꼬이는 모양새예요. 예, 루비오 장관이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이 예상이 됐고 그래서 이란이 보복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네. 미군 사상자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쳤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미국의 개입이 이스라엘 때문이라는 인상을 준 건데요. 이게 미 본토 우선주의 지지층 그러니까 마가 지지층의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그랬군요. 결국 루비오 장관은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는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거다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오히려 내가 이스라엘을 압박했을 정도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요. 네. 미국의 안보를 위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부각함으로써 지지층을 달래려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전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심장부로 불리는 지하 핵시설까지 타격했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작전이 상당히 치밀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의 비밀 지하 핵 복합단지 민자대해라고 불리는데요. 이곳을 정밀 타격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네. 이곳은 핵무기용 핵심 부품을 개발하던 곳으로 의심받던 곳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1년간 핵 과학자들을 추적해서 시설의 지하 지도와 정확한 좌표를 미리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미군은 지하 시설 파괴용 벙커버스터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이걸 실제로 탑재한 전략 폭격기가 실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미군에 따르면 딱 사흘 만에 이란 내 목표물 1,700곳 이상을 공격했고요. 상상 초월의 화력인데요. 미군은 현재까지 잠수함을 포함해서 이란 선박 17척을 격침하는 등 전과를 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앞서 보도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런 압도적인 이 미국의 무력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꽤 버티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른바 어떤 가성비 소모전 이런 걸로 이제 미국의 방공망을 흔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계산입니까? 네, 이른바 진흙탕 전략인데요. 이란은 대당 3천만 원 정도인 비교적 저가의 자폭 드론 수천 대를 날려보내고 있습니다. 예. 이를 요격하기 위해서 미군은 한 발에 60억 달러에 달하는 패트리엇 미사일을 소비해야 하는데요. 가격 차이만 보더라도 200배에 200배. 달하는 전형적인 소모전입니다. 그렇네요. 비싼 미사일을 고갈시켜서 방어 체계를 구멍내겠다 이런 계산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비축량은 충분하다. 미사일 비축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영원히 전쟁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면 대응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요. 장기전 시에는 미국의 비용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렇겠네요. 네. 자, 이란의 반격 범위도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예. 보복의 화살이 이스라엘 본토를 넘어서 주변국 미군 기지들까지 직접 타격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제 그 보복의 경계가 좀 무너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 이란 혁명 수비대는 텔아비브 이스라엘 국방부 본청을 타격했고요. 카타르의 미군 기지도 탄도미사일 발사했습니다.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미국 외교 공간 인근까지도 드론 공격이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군 기지 정보를 수집하던 이란 간첩 조직이 검거되기도 했고요. 지정학적인 경계를 넘어서 또 무력 충돌이 정보전으로까지 확산하면서 확전 공포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미국이 이번 전쟁의 목표로 정권 교체를 숨기지 않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내부를 흔드는 쿠르드 카드가 거론된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네, 그러니까 직접 미군을 보내서 더 많은 피를 흘리기보다는 현지에서 대신 싸워줄 세력을 키우겠다 이런 계산입니다. 바로 이란 정부와 앙숙인 크루드족을 이용하는 건데요. 예. 이들에게 무기나 정보를 줘서 내부 봉기를 일으키는 겁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작전의 목표가 아예 정권 교체에 있다라는 걸 숨기지 않고 있죠. 다만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차기 지도자로 찍어준 사람들이 이번에 많이 죽었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미국의 공습이나 또 이란 내부의 숙청 과정에서 대안 세력이 사라졌을 가능성을 내비친 겁니다. 그러면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경계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 guess the worst case would be we do this and then somebody takes over who's as bad as the previous person, right? That could happen. We don't want that to happen. 결국 베네수엘라에서 했던 것처럼 밖에서는 미국이 압박하고 또 안에서는 반정부 세력을 밀어주는 이른바 베네수엘라식 모델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미국이 원하는 새 판이 짜이기도 전에 이란 지도부가 후계 절차를 서두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메네이의 차남 모즈타바가 유력하다고 하는데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네, 하메네이 사후 닷새만인데요. 차남이 차기 지도자로
지도자로 지명될 것이란 보도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베일에 쌓여있던 그림자 실세이자 혁명 수비대가 지지하는 초강경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가 권력을 잡게 된다면 이란의 군사적 대응은 이전보다 더 호전적이고 파괴적으로 변할 거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또 사상 첫 부자 세습이기 때문에 내부 반발도 전국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스라엘이 조금 전에 SNS를 통해서 낸 메시지를 보면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차기 지도자는 누가 되든지 제거 대상이다. 이렇게 강력한 경고를 이란에 보냈습니다. 그랬군요. 자, 경제 파장도 좀 짚어볼 텐데 저희가 잠시 후 퇴근길 머니에서도 국내 증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국제 경제 또 에너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좀 예상해 볼까요? 네, 일단 지도를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자, 이곳 해협의 폭은 딱 34k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네. 전 세계 바다로 나가는 원유의 3분의 1이 여기를 지납니다. 한마디로 세계의 목구멍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 그래서 여기가 막히면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마비될 우려가 큽니다. 실제로 이란은 우리가 유조선 10척 넘게 불태웠다 이렇게 밝히면서 네. 봉쇄 위협이 빈말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원유의 70% 정도를 이 해협에서 수송하는 걸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 경제적 타격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해군을 투입해서라도 유조선을 호송하는 등 호송 작전을 검토 중이지만 네. 금융시장의 이런 패닉을 잠재우기에는 좀 역부족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네요. 네, 자, 이런 불안 때문에 국제 금융시장도 크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시장이 좀 어느 정도로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인지 전해주시죠. 네, 지난밤에 뉴욕 증시는 그야말로 투매 양상이었는데요. 이 네. 전쟁이 길어질 거라는 공포에 주식을 막 내던졌습니다. 기름값은 배럴당 $100 선을 위협하고 있고 또 산유국 이라크까지 감산을 선언하면서 불안에 불을 질렀습니다. 여기에 유럽 가스값은 이틀 만에 50%나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3차 오일 쇼크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저희가 뉴스로 계속 보도 드리고 있습니다만 각국의 엑소더스죠. 탈출 행렬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 무사히 좀 대피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중동 현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자국민을 탈출시키려는 세계 각국의 엑소더스로 그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라고 합니다. 예. 미 국무부는 중동 체류 미국인 9,000명이 이미 귀국을 했고 현재 1,500명에서 1,600명 정도가 남아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군 수송기까지 동원을 하고 있고요. 중국 역시 전세기를 투입해서 긴박한 철수 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편이 끊긴 테헤란발 중국행 티켓 한 장에 무려 6억 원이 달할 정도로 지금 일부 노선이 극심한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정부도 국민 140여 명의 신변을 모두 확보했고요. 예. 버스를 이용해서 육로로 인접국에 무사히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하지만 이번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가 이미 870명을 넘어선 상황이어서 국제사회의 인도적 위기감은 계속 고조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국제부 강은나래 기자와 함께 이란 상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란의 공격이 지중해 키프로스까지 확대되면서 서방 전력이 중동 전역에 밀집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방어 조치에 나섰고 중국은 국제법 위반이라며 군사행동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베이징에서 배삼진 특파원입니다. 영국의 공군기지가 위치한 지중해 키프로스. 이란이 키프로스 방향으로 미사일 2발을 발사한 데 이어 드론 공격도 감행했습니다. προσέκρουσε εντός των στρατιωτικών εγκαταστάσεων των Βρετανικών βάσεων στο ακροτήρι, προκαλώντας μικρές υλικές ζημιές. 프랑스의 상설 거점인 두바이와 아부다비 공항도 이란의 공격 대상이 됐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방어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하며 공동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영국은 미국의 자국기지 사용 요청을 수락했다고 밝혔고 프랑스 언론은 샤를 드골 항공모함 전단이 동지중해로 이동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지중해와 오만만, 호르무즈 해협 등 중동 주요 해역에 서방 전력이 밀집하는 양상입니다. But Iran is pursuing a scorched earth strategy. So we are supporting the collective self-defense of our allies and our people in the region. 중국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에 대해 규탄 입장을 내놨습니다. 유엔 안보리 승인 없는 국제법 위반이라며 무력 사용과 주권 침해를 중단하고 군사 행동을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에너지 물류의 핵심 통로로 전쟁이 주변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海湾各国的主权安全和领土完整也应得到充分尊重。我们敦促各方停止军事行动，防止战火进一步蔓延。 이란이 중국의 핵심 이익이 아닌 만큼 중국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입니다. 중국은 유엔 등 다자 무대에서 이란을 외교적으로 지원할 움직임인데 이번 이란 사태가 중국의 중동 균형 외교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베이징에서 아랍뉴스TV 배삼진입니다. 미국이 이란 공습에 전략 폭격기 B2 등 군사 자산을 대거 투입했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쓰인 인공지능 AI도 적극 활용했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지난달 28일 개시한 미국의 대이란 공습, 장대한 분노 작전. 100대가 넘는 항공기가 출격한 가운데 토마호크 미사일이 해상에서 첫 공격을 가했습니다. This was a massive, overwhelming attack across all domains of warfare, striking more than 1,000 targets in the first 24 hours. 침묵의 암살자로 불리는 B2 스텔스 전략 폭격기는 이란 남부 전선 일대와 지하 시설의 벙커 버스터를 투하했습니다. 여기에 B1 전폭기도 가세해 이란 탄도미사일 기지 등에 타격을 입혔습니다. 지상 전력에서는 신형 정밀 타격 미사일을 실전에 처음으로 사용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미국은 이번 공습에 인공지능 AI도 적극 활용했습니다. 엔트로픽의 AI 모델인 클로드를 통해 방대한 양의 영상과 신호 정보를 분석하고 이란 내 타격 목표를 식별한 겁니다. 또 이란 수뇌부의 동선과 군사 데이터 등 첩보를 분석해 의사결정에 활용했고 작전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함으로써 예상 효과와 위험을 평가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엔트로픽이 좌파 기업이라며 모든 연방기관의 관련 기술 중단 지시를 내렸으나 불과 몇 시간 만에 클로드를 활용한 이란 공격이 이뤄졌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클로드 등 AI 도구가 군사작전에 깊이 개입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클로드는 현재 미군이 사실상 유일하게 활용할 수 있는 AI로 지난 1월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전투에서 AI의 위력을 입증하며 중국 등 경쟁국도 AI 군사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